자, 이제 총 정리하고요. 이제 수급 넘어갑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샛별령 뜨고 나서의 이 어마어마한 흐름. 여기에 지금 무너진 흐름이 있는데 내일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봉 차트에서의 흐름도 현재 기준에 어때요? 잉태형으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잉태형으로. 그렇지만은 확정돼 있는 상황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들여다보자.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래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내에서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기준에 장악 확인형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만큼 지금 미끄러져 있습니다. 돌리면서 장악 확인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흐름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우선순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캔들 패턴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누구요? HPSP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림폭의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결코 어렵지 않은 위치이다. 결론은 주봉의 상승 장악형 이후에 엄청난 크기의 캔들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캔들 크기잖아요. 그런데 변동률로 따졌을 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요 자락의 위치, 요 위치에 지금 형성돼 있는데 갭상승의 일부라도 나와주고 추세 강화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종목 오늘의 기준에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매직 시그널 전부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우리는 지금 캔들 교육이니까 캔들만 놓고 봤을 때 패턴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 달린 부분도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자리까지 싹 넘기는 캔들 패턴의 초강세 흐름. 그럼 얼마예요? 이 라인까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5만 7천 원의 수준, 그리고 나서 7만 1,7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추가적인 흐름은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이다. 버거우시면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일봉의 기준의 흐름이니까 추가적인 갭상승의 흐름, 시간에서 2% 강세로 마감됐어요. 갭상승의 흐름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 주봉의 기준에서도 분명하게 장악형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전 거래일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 범위에 바로 첫 번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봉입니다. 월요일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이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을 형성해 줬다. 양봉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뭡니까? 거래 대금이 일단은 실려 있다. 꼬리가 급격히 달리지 않는 한 강세를 띌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봉의 첫 번째 날의 거래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에 달한다. 굉장히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전 거래일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위메이드가 탑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HPSP, 그 다음 순위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3,380만 주짜리의 그러한 종목이에요. 대주 지분이 43%대일 겁니다. 외국인 지분 7%대 그렇게 형성됐었는데 22%대? 그 기준에 지금 쌍끌이로 9%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 나가자. 지난번에 한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내용을 교육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대처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개장 초에 물량을 오전장에 다 뺏겨버리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실 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교육해드렸던 종목 검색기 같은 경우에 종목 검색기를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누군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주면 그게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그게 아닙니다.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매를 하는 거. 뭐 소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량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덱스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지수를 추정하는 쪽.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정하는 쪽이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을 한 종목, 두 종목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에 대해서 지수에 연동된 해칭 차원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바스켓 매매, 묶어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바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오늘은 내가 10종목의 기준에 수식을 넣을 거야. 기초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면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부분. 그게 프로그램 매매. 거기에 이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차익거래라는 거는 현 선물 간의 괴리 부분을 아주 조그마한 차이지만은 큰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현 선물 간의 이 차이점에서 이 차익 수익 실현을 위한 거래.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하려고 하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기타 법인도 사용하지 못한다.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이에요. 그냥 기관 투자자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는 자격을 득한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득한 쪽을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는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한간에 이제 외국인 및 기관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유료로 판매를 해요. 증권사에 붙여놓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증권사가 개발해서 파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을 증권사 HTS, MTS에 붙여놓고 파는데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응? 무슨 검증?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뭐 수수료를 높입니다. 혹은 비용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 굉장히 나쁜 짓인 거죠.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 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유료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그러한 부분은 잡아내 주시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콤이 이렇게 전산을 쏘는데 이렇게 해서 전산을 쏘는 수준일 것 같으면 안 쏘는 것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된다. 장 마감 이후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업체 엔티티 맞나요? 통신업체? 어느 업체든 대형 업체에 뭐 우리 돈으로 1,000억을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을 샀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만 외국인들 동향, 기관 동향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서비스를 해줄까요? 증권사는요. 모든 데이터, 체결의 데이터, 그다음에 차트, 또 뭐 현재가 창 이런 전부의 시스템을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에서 받습니다. 코스콤이라는 곳이 체결도 시켜주는 거고 실시간 매매, 또 창구의 집계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하루에 몇 번이요? 5번뿐이 안 쏴줘요. 이렇게 9시 10분, 9시 40분, 11시, 13시 10분, 14시 10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뿐이 장중에는 안 쏴줍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 추정치가 한번 나와요. 추정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죠. 그리고 창구 동향까지는 아침 7시경에 한번 쏴줘요. 그게 공식적으로 코스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주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데이터를 주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뭐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투신의 매매, 보험의 매매, 또 외국인 상위 종목의 매매 추정치가 다 나오는데 이 추정치 부분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게끔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데이터를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코스콤은 밑에다가 그냥 고지만 해줘요. 지금 보내드리는 데이터는 그냥 추정치일 뿐이다. 참조만 좀 하세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완전성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한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돼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까지도 투신보험 쪽에 매도와 또 매수 몇 주가 매수가 돼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합산돼서 이제 그 한꺼번에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쪽의 신뢰도를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신다면 오늘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12.85% 67,6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얼마? 71,700원까지 올라가고요.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포착된 게 63,200원, 63,300원에 포착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71,700원까지니까 얼마? 대략적으로 8,000원? 응? 7,700원, 7,400원? 굉장히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은 37,000주 매도로 나와버려요. 기간은 안 산 걸로 나오고 시간은 9시 7분, 9시 47분인데 그 사이에 수급은 누적 수급이 안 나오고 멈춰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프로그램은 97,000주. 작지 않아요, 사실. 97,000주면은 3,380만 주짜리 기준 잡았을 때 0.3% 수준입니다. 그 0.3%가 개장 초에 9시 47분 만에 들어와 있다? 야, 좀 뭐 가파르긴 하지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뭘 사? 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따라가? 혹은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량까지 막 던져 그냥 개장 초에.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럼 되겠냐는 거지.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 부분을 순매수를 안 보고요. 이렇게 매도로 끊어서 놓고 보시면 프로그램 쪽은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8만 5천 주가 어딘가에는 매도로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기관이 매매를 안 했다? 말도 안 되지. 이 시간까지 외국인이 12만 주뿐이 매도를 안 했다? 28만 5천 주인데 나머지 16만 주 누락이 돼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매수의 기준은요. 매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37,000주 매도해서 한 명이야? 아니야. 수많은 매수의 기준, 수많은 매도의 기준 합산하는 건데 40만 8천 주의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만 8천 주가 없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40만 8천 주 산 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시 봅니다. 3만 7천 주가 매도인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시간 따라잡기에 이 종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실시간 외국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히시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VI까지 발동이 됐을 때 24만 4천 주입니다. 그때 겨우 쌍끌이 4만 2천 주. 이때도 다 누락돼 있다. 보시면 매도의 기준에 45만 6천 주. 오, 많이 판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은 61만 8천 주거든요. 그리고요. 매수의 기준도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매수의 기준도 48만 3천 주의 매수. 48만 3천 주의 매수. 근데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86만 주 매수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24만 주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서 순매수 기준에 얼마? 4만 2천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 접근을 하실 때 힘겨워지신 거예요. 조금 젊게 15시 22분까지예요. 마감 동시 효과 들어갈 때까지. 근데 결국은 마감 동시 효과 끝나고 16시에 딱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한 7분, 8분, 그러니까 15시 40분 정도면 이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개인이 29만 9천 주 뺏겼죠. 프로그램 쪽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23만 주 외국인 위주에서 매수 들어오고 추가적인 매수 들어오고. 또 이때는 누락된 게 없이 나옵니다. 뭐가요?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매도가 60만 주대잖아요. 60만 주대 그대로. 또 한 가지는요. 매수의 기준에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86만 주. 누락 없죠 거의? 누락 없습니다. 결론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 나오든 우리는 교육용 종목도 거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1조 이상입니다.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한 명, 세 명에서 고스톱 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있는데 그것을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로는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내용, 이런 부분이 종목 검색에 다 들어가서 종목 검색에서 나오는 내용, 그 부분이 지금 20시부터 이용철 전문가와 황효주 아나운서가 여러분 종목 검색기 구성하시는 방법 무료로 교육해 드립니다. 20시부터입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째 윤정두였습니다.